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6살 딸아이를 가진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 젊은 나이에 기관일을 당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지만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당한 고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당해 오갈 데 없어진 시어머니가 불쌍히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주시더니 수중에 없던 돈이 생기자 갑자기 딴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한테 안 하던 시집살이를 시키며 나중에는 대기업에 다니던 동서들과 저를 비교하며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 놈까지 제 뒤통수를 치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저질러 버렸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이며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며 아예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남편 놈과 갈라서게 된 것이죠. 그제야 남편이며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울고불고 매달리게 되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남편과 이혼을 아주 잘했단 생각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주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며 같이 살 생각까지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첫째인 남편을 합쳐 홀로 삼형제를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모아두셨던 돈도 없었습니다. 버는 족족 삼형제를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다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할 때 시댁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시어머니께서 가진 거라곤 사시고 계신 빌라가 전부였죠. 그래서 결혼 후 시어머니의 생활비며 여러모로 저와 남편이 챙겨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가진 게 없으니 저희 부부에게 빌붙기 위해 저에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겐 첫째와 둘째 도련님과 결혼한 골치 아픈 2명의 동서도 있었습니다. 두 동서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를 많이 무시했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니 능력 없는 아줌마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두 동서는 자기 가족들만 챙길 줄 알았지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자상한 남편과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별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옆에서 슬슬 돌봐줄 보호자가 필요한 때가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시기 시어머니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믿었던 친구의 말만 믿고 살던 빌라집을 담보로 잡혀 덜컥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는데 전부 사기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며 첫째, 둘째 서방님네까지 전부 시댁으로 달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을 찾아가 보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이 나이에 집도 절도 없게 생겼으니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 싹 다 날리고 완전히 알거지 됐어.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다고. 형,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앞으로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 엄마를 모시냐고?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가진 거라곤 이 집 하나가 전부였는데 이제 오갈 곳도 없어졌으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냐? 그런데 그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와 둘째 동서 둘이 눈치 없는 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자기들이 모시게 될까봐 서로 떨미며 헛소리를 했던 겁니다. 시작은 첫째 동서였습니다. 그러자
첫째 동서의 말에 둘째 동서도 나서서 말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에 와서 사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다들 막내인 저희 보고 어머니 모시라며 떠밀지는 않겠죠? 가만히 계시면 반이라도 가지.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신 분이 뭘 한다고 부동산 같은 데 투자를 하셔서. 아휴. 두 사람의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책임지기 싫어도 그렇지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둘 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머니 힘드실 텐데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첫째 동서, 언제는 서방님이랑 같이 대기업 다니면서 맞벌이해서 돈 많이 번다고 나 볼 때마다 매번 자랑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리고 둘째 동서는 막내든 뭐든 자식으로서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일이 생기면 책임져야 하는 거야. 막내 서방님, 어머니가 키우고 대학 보내서 지금 동서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언제 돈 많이 번다고 자랑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형님요. 형님도 저희 어머니 모시기 싫은 건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왜 착한 척 하시면서 저희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둘째 형님 말이 맞아요. 전 그러면 첫째 형님이 어머니 모시면 되겠네요. 모시라고 하면 내가 못 모실 줄 알고? 앞으로 어머니는 내가 책임지고 모시고 살 거야. 그러니까 첫째 동서랑 둘째 동서는 헛소리 좀 그만하고 이 일에 관여할 생각도 하지 마. 내 앞에서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결국 어머니 하나 모실 능력도 안 되나 보네. 남 앞에서 자랑할 시간에 인간이나 먼저 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진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울고 있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으시더군요. 이진아, 정말이야? 정말 네가 나 데리고 살 거야?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 아이 낳았을 때도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 돌봐주시면서 몸조리도 시켜주셨잖아요. 어머니는 저한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이고, 이진아, 정말 고맙다.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역시 우리 첫째 며느리가 최고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저에게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온 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울기까지 했으니까요. 여보, 우리 엄마 모시겠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당신처럼 좋은 여자를 아내로 두게 된 건지 몰라.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앞으로도 엄마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자. 고맙기는. 어머니가 그만큼 나한테 잘해주셨잖아. 당신 말대로 우리 앞으로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그래. 하지만 사람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6개월 정도 되었을까. 어머니는 뜻밖의 한 가지 일로 아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시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어머니 언니인 큰 이모님이 땅을 조금 가지고 계셨는데 가지고 있던 땅값이 오르며 조만간 그 땅을 팔아 목돈이 생길 것 같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쓰라며 직접 찾아오셔서 1,000만 원이란 현금을 주고 가셨던 겁니다. 그 1,000만 원을 받은 시어머니는 엄청 기뻐하셨고 바로 은행에 통장에 넣어 저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희진아, 너도 봤지? 우리 언니가 글쎄 나한테 1,000만 원이나 그냥 쓰라고 주고 갔다? 1,000만 원이란 거금이 꽁돈으로 생기고 이게 웬 횡재냐? 나도 이제 부자다. 부자라고. 네, 어머니 정말 잘 됐네요. 그 돈 어머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어머니 필요한 데 쓰세요.
당연하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를 거금을 가지게 생겼는데 내 손에 꼭 쥐고 안 놓을 거다. 그러니까 희진이 너도 절대 내 돈 노릴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알겠냐? 네? 어머니 당연히 안 하죠. 제가 왜 어머니 돈을 노리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 힘없는 노인분의 돈을 뺏을 생각도 없거니와.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도 적은 것 같아서 큰이모님이 거금을 주시니 정말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머니 돈을 뺏기라도 할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 조금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고 기분이 좋아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이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거란 사실도 모른 채요. 어느 날 두 서방님네가 어머니 얼굴을 보겠다며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큰 이모님이 보내준 통장에 든 1,000만 원을 구경하는 것을 낙으로 알고 지내고 계셨는데 그 통장을 첫째 동서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 어머니, 돈 없다고 하시더니 통장에 1,000만 원이나 있으셨던 거예요? 둘째 형님, 1,000만 원이라뇨? 어머니한테 그런 돈이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동서가 보던 어머니의 통장을 뺐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돈이 없다고 진짜 없는 줄 알았니? 너희들 그것도 모르고 나 집 날렸을 때 무시했었지? 내가 이거 말고도 숨겨둔 재산도 좀 있다. 어쩔래? 사실 시어머니한테 동서들이 모르는 숨겨둔 재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진 거라곤 큰이모님이 보내준 1,000만 원이 전부였죠. 그런데도 그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한 동서들이 괘씸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들은 시어머니를 무시하다가 시어머니의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본 데다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말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첫째 동서며 둘째 동서며 쉬는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와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며 갖은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생각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에게 어울릴 옷 좀 백화점에서 사와봤는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뭐? 백화점 옷? 세상에, 둘째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그런 걸 다 선물하고. 고맙다. 잘 입으마. 어머니 웬일은요. 그냥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렇죠. 저 사실 형님처럼 어머니께 잘해드리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그럴 정신이 있었어야죠. 그래도 계속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형님만 예뻐하지 마시고 저도 예뻐해 주셔야 해요. 그러냐? 알겠다. 둘째야, 이렇게 신경 써주고 정말 고맙다. 어머니, 저도요. 어머니 막내 며느리도 어머니 드리려고 보약 좀 지어왔어요. 어머니, 이거 다 드시면 제가 또 지어드릴 테니 말씀만 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아니, 너희들 갑자기 왜 이래? 아무튼 고맙다. 역시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다, 최고야. 그런데 어느 날은 동서 둘이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저를 찾아와 저에게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은근히 떠보더라고요. 형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꽤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몰래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돼요? 형님만 알지 말고 저희도 좀 알려달라고요. 맞아요. 둘째 형님이랑 저도 어머니 며느리로서 그 정도 알 권리는 있다고요. 그리고 큰형님, 저희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재산 있는 거 알았으면서 저희한테 모르는 척 일부러 숨기신 거죠? 저희가 알면 나중에 어머니 재산 나눠 가져갈까 봐.
큰형님 혼자 어머니 재산 독차지하려고 비밀로 했던 거잖아요. 아무리 욕심이 많으셔도 그렇지. 큰형님 혼자 어머니 재산 다 먹으려고 하고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두 사람 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 어머니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이 가진 재산의 전부라고. 그리고 설령 어머니가 재산이 있다고 해도 어머니 돈인데 동서들이 그걸 왜 바라고 있어? 두 사람 다 어머니 재산 노리고 우리 집 찾아오는 거면 다시는 올 생각도 하지 마. 솔직히 주말마다 두 사람 오는 거 어머니 때문에 참았던 거지. 귀찮고 불편하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형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젠 소용없어요. 어머니 입에서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막내 동서랑 형님 혼자 어머니 재산 전부 가지지 못하게 막을 테니까. 제가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두 동서는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어머니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줄 오해하며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다 첫째와 둘째 동서는 결국 서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면서 저희 집까지 와서 싸우기 시작했죠. 어머니, 형님네 말고 저희 집에 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남편이랑도 이야기해봤는데 앞으로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려고요. 솔직히 형님네보다 저희가 더 잘 살기도 하고 어머니도 저희 집 놀러 오셨을 때 저희 집처럼 넓은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둘째 형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님네 집만 넓은 거 아니라고요. 어머니 저희 집도 넓으니까 저희 집으로 와서 지내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안방도 내어드릴게요. 어머니, 그럼 저도 안방 내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돌침대도 놓아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언제는 서로 모시기 싫다고 미룰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있지도 않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서로 모시겠다며 안달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들의 모습에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그런 동서들의 행동에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 통장에 둔 1,000만 원에 동서들의 행동이 달라지니 나중엔 이젠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동서들 있는 데서 저를 차별하며 부려먹었어요. 어느 날 동서들이 시어머니를 보겠다며 또다시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 식사를 마친 후 동서 중 누구 하나 같이 설거지를 하며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찾아오면 그래도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예뻐한다고 생각하자 그것만 믿고 대놓고 나몰라라 했던 겁니다. 주방 식탁에 앉아 제가 설거지하는 걸 차를 마시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까딱 안 하는 동서들을 향해 전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두 사람 다 뭐 하는 거야? 밥은 나 혼자 먹었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저희가 왜요? 그런 건 집에서 살림하는 형님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죠. 저희는 평일에 회사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요. 맞아요. 큰형님이 저희처럼 대기업에 다니며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까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 앞으로는 형님 설거지하는 거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 돈이 지금 나 주려고 번 거야? 두 사람 다 본인들 돈 버느냐고 그랬던 거잖아. 둘 다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설거지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할 테니까.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그제야 동서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설거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와 보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설거지물을 머리에 부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세요? 그러는 너야말로 뭐 하는 거냐? 지금 누가 대기업 다니는 우리 귀한 둘째랑 셋째 며느리한테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라고 했어. 이런 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는 너 같은 것들이나 하는 거다. 네 부모는 널 그렇게 가르치든? 시어머니는 대기업 다니는 동서들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니 두 사람이 잘 보이려고 편을 들며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설거지물까지 부어버렸던 겁니다. 동서네보다 못 사는 저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갈 곳 없는 시어머니 걷어 모시면서 제가 이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힘들 때 어머니가 모시고 산 게 누군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요. 어머니 힘들 때 동서들이 어머니 못 모시겠다고 살겠다고 했던 거 벌써 잊으셨어요? 지금 동서들 어머니 재산 노리고 서로 모시겠다면서 잘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어머니! 아니에요! 형님이 지금 어머니랑 저희 사이 이간질 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 노리고 그동안 못 모셨던 건 큰형님 아니었어요? 저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얘들 말 들었지? 그리고 너는 지금 언제적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미 지나간 과거 들춰서 뭐 하겠다고. 그리고 이 집 너 혼자만 사는 거였니? 여기 엄연히 우리 아들이 사는 우리 아들이 집이기도 해. 그동안 키웠으면은 부모가 자식 집에서 좀 살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이구나. 지금 둘째랑 셋째는 서로 나 모시고 싶다고 안달인데 이러면 내가 확실히 이 집에서 나가는 수가 있어. 너 자꾸 이러면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이혼하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이 집에서 놀기는 하는 너. 우리 아들이랑 계속 살고 싶으면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라.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어머니 보시기에 제가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네요. 알겠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잘해드린 저보다 어머니 재산이나 노리고 잘해주는 동서들이 좋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저 어머니 챙겨드리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밥도 어머니가 해서 알아서 드시고 빨래며 어머니 방 청소며 전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랑 둘째 동서 두 사람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는 내가 확 소금을 뿌려버릴 테니까.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첫째와 둘째 동서를 저희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두 사람 다 저희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그동안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저를 위로해주며 같이 속상해해주기는커녕 심드렁하면서 무조건 참기만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는 당신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거를 힘들다고 그래. 지금 어머니가 동서들 편들면서 나한테 설거지물까지 부었는데 그런 말이 나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시고 당신 등골 빼먹으면서 편히 산다고 그랬다고.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래. 솔직히 엄마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 나 만나서 그동안 편하게 살지 않았어? 나처럼 능력 있는 남자 만났으면 그 정도 소리 들을 각오는 했었어야지. 당신 주제를 알라고? 뭐? 주제를 알아? 그동안 없는 집에 시집와서 아이들 둘 키우며 너 뒷바라지에서 인간 만들어준 게 누군데 그런 헛소리를 해? 지금 너 혼자 잘나서 네가 잘된 줄 알아? 너야말로 네 주제를 알아라, 이 자식아! 저는 그날 베개를 들어 남편 놈을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아유, 미안해. 아유, 여보. 아유, 내가 잘못했어. 말 혼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저희 남편은 영업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남편이 회사도 오래 다니고 경력도 쌓여서 잘 나가는 거지. 신혼 초만 해도 말단 사원에 어리바리해서 매일 회사에서 혼나고 들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주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 본인 혼자 잘나서 잘된 줄 착각하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전까지 저만 알고 잘해주던 남편의 갑작스레 변한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지긴 했지만 시어머니 일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일도 시어머니 일이지만 혹시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희진아, 지금 네 남편 어디 있어? 어? 우리 남편? 어디 있긴. 남편 오늘 주말인데도 거래처 사장님 접대해야 한다고 골프장으로 일한다고 나갔지. 접대는 무슨 접대?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등산하는데 뭘 봤는지 알아? 네 남편이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면서 지금 산에 올라가고 있다고.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인간이 요즘 이상하다 싶더니 정말로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나 봐.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저, 저 썩을 것들이 하는 짓 좀 봐라. 여자가 길 가파르다고 못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네 남편이 손잡아주고 있다? 너보다도 한참 못생겨서 멧돼지처럼 생긴 게 뭐가 좋다고. 희진아, 내가 지금 사진 찍는 거 증거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 마음 단단히 먹어.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내가 계속 미행하고 있다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알겠어. 고마워. 나 마음 단단히 먹어볼게. 전 친구가 보내준 남편놈이 등산을 하며 상간녀와 바람 피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기껏 고생해 뒷바라지 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처절한 배신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놈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악독한 시집살이는 갈수록 더해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저는 바로 남편놈과 갈라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를 하며 남편 몰래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가 살던 집은 결혼 전 시댁 사정이 어려워 집을 해줄 형편이 안 되자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던 제 명의의 제 집이었거든요. 그러니 더는 이혼할 원수 같은 남편놈과 은혜도 모르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저와 끝장을 보려는지 마지막까지 저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고생한 건 저인데 동서들만 데리고 괌으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것이었죠. 큰 이모님한테 받은 1,000만 원으로요. 그래서 전 어차피 시어머니를 따라갈 마음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저에게 반성할 기회도 줄 겸 묻게 됩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고생하며 산 건 저인데 어머니는 저 데리고 여행 갈 마음은 전혀 없으신가 봐요? 아내가 미쳤다고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너랑 여행을 가겠니? 앞으로 나 데리고 살 사람들은 대기업 다니는 둘째랑 셋째 며느리일 텐데 아깝게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써?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번에 여행 다녀오면 둘째네든 셋째네든 정해서 그 집 가서 살려 한다. 나도 돈 잘 버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네 집 가서 호강하면서 좀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없는 게 너한테는 휴가 아니니? 내가 요즘 정말 고민이 크다. 둘째네 가서 살지 셋째네 가서 살지 아주 행복한 고민이야. 아니면 그냥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까? 이게 말년에 웬 행복한 고민이래. 자식들이 서로 나 모시겠다고 싸울 줄 누가 알았겠어. 네, 어머니. 그러면 동서들이랑 재미있게 잘 놀다가 오세요. 앞으로 어머니 인생에 언제 또 그런 날이 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동서들만 데리고 정말로 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동서들은 시어머니와 여행을 가기 위해 며칠 회사에 휴가를 낸 상태였고요. 게다가 남편놈도 거의 한 달 전부터 친구들이랑 바다로 낚시 여행을 가겠다며 저한테 노래를 부르더니 돌아오는 주말 친구들과 낚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말은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저 몰래 바람 피우는 상간녀와 여행을 가려는 게 뻔히 보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두 사람은 전혀 몰랐겠지만 이미 저희 집이 팔려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여행 간 사이 전 이삿짐을 싸서 짐을 빼고 집을 정리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날, 그날 남편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제대로 끝장을 낼 생각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와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전 이미 집에 있던 짐들을 전부 빼고 두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미리 며칠 전 친정 부모님 댁에 데려다 놓았고요. 그리고 마침 밖에서 만난 것인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만나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동서들이 데려다 주겠다고 한 것인지 같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곤 시어머니며 동서들의 남편까지 텅텅 빈 집을 보며 놀라고 말았죠.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 집에 살림들이 왜 전부 없어진 거야? 도둑이 든 거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지. 너는 맹충한테 왜 가만히 서 있니? 이래서 내가 널 예뻐해려야 예뻐할 수가 없는 거다. 대기업 다니는 둘째랑 셋째에 비해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어머니, 이래서 집에서 노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 형님, 좀 제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앞으로 저 예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동서들 집 가서 동서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이혼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고 해? 너 정말 나한테 혼 좀 놔볼래? 여행에서 다녀온 시모는 제 폭탄 발언에 저한테 다가와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의 손을 뿌리쳐버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러덩 넘어지려 했고 동서들과 남편이 잡아줘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치광이처럼 발광하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하나밖에 없는 시어미를 밀쳐?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지금 저 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저는 정당방이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젠 남남이 될 사이니까 어머니께서 제 시어머니라고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냐? 나랑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도대체 이러는 거냐고? 그러는 어머님이야말로 이런 한 푼 없다가 큰이모님이 돈 주셔서 1,000만 원 생겼다고 갑자기 돌변하셔서 무슨 억하심정으로 절 괴롭히셨던 건데요. 제가 한 거라고는 집도 절도 없는 어머니 걷어서 효도하며 모시고 산 죄밖에 없는데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요. 갑자기 돈 생겼다고 저 무시하면서 시집살이 시키고 대기업 다니는 동서들이랑 비교하면서 차별 대우하셨죠? 그리고 남편이요? 저 인간이 지금까지 무슨 짓 하면서 돌아다녔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고생해서 뒷바라지해서 인간 만들어줬더니 어머니 아들이 잘난 것도 없으면서 지 주제도 모르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보다 4살이나 많은 거래처 여사장이랑요. 돈 많은 사장이 잘해주니까 아주 신나서 좋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름 돋고 징그러워서 어머니 아들이랑 어머니랑도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어머니도 돈 잘 버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들이 더 좋다고 했으니 동서들 집 가서 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살던 집 정리해서 팔았고 짐도 다 빼놓은 거예요. 어머니랑 남편 집 전부 둘째 동선에 보냈으니 거기로 가보세요. 네가 뭔데 함부로 우리 아들 집을 팔아?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리고 뭐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 아이인데 바람을 피워?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머니 아들 집이라고요? 이 집 저희 부모님이 저 시집 올 때 해주신 제 집이란 거 어머니 벌써 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한테는 이 집에 대한 권리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요? 이 사진이나 보고 말하세요. 저는 친구가 저한테 보내줬던 남편놈이 상가녀와 바람 피운 사진이며 남편놈이 차 안에서 상가녀를 만나며 찍혔던 블랙박스 영상에서 뽑은 증거 사진들까지 전부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충격받은 어머니는 뒤로 넘어지려 하더니 바로 남편놈을
후려패기 시작했죠. 너희 미친 자식!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네 아빠 바람 피운 거 보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이러냐고 이 썩을 놈아! 아유 엄마 아프다고. 나도 내 감정은 어쩔 수 없었어. 돈 많은 누나가 자꾸 잘해주면서 꼬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도 피해자야. 그러자 가만히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첫째 동서가 당황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이 큰이모님이 주신 돈이라뇨? 그거 어머니가 저희 모르게 숨겨놓은 재산 중 일부 아니었어요? 숨겨놓은 돈은 무슨 돈?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어머니 숨겨놓은 재산 없다고?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라곤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이 전부라고. 그런데도 첫째 동서랑 둘째 동서 내 말 안 믿고 어머니한테 잘해드렸지? 그런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1,000만 원도 동서들이랑 여행 다녀오느라고 다 써서 없을 텐데 어떻게 하냐? 참 안타깝게 됐네. 그러자 둘째 동서가 버럭 화를 내며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형님이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죠. 여행 가서도 분명히 저희한테 숨겨둔 재산 많다고 큰형님 빼고 저희한테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첫째 말대로 내가 가진 재산은 그 1,000만 원이 전부였다. 내가 숨겨둔 재산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잘해줘서 거짓말 좀 해봤어. 그래도 너희 둘째랑 셋째 나 모시고 살 거지? 여행 가서도 너희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 모시겠다고 약속했잖아. 어머니, 미쳤다고 제가 이런 한 푼도 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때 이야기고요. 돈 한 푼 없는 노인네가 무슨 필요 있다고 제가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우리 집에 보냈다는 어머니랑 아주버니 짐들 버리기 전에 어서 가지고 가세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어머니 못 모시겠는데요. 둘째 형님 말처럼 저도 돈 없는 시어머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지금 아주버니랑 이혼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어머니는 혼자 알아서 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두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며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못된 것들! 니들이 어떻게 그래! 내 전 재산이 1,000만 원 전부 쓰게 만들어 놓고 이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냐? 비싼 호텔에 고급 음식에 그러면 내가 니들 때문에 쓴 1,000만 원 전부 내놔! 내 피 같은 돈! 내 전 재산 뱉어내라고! 어머니 이거 놓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여행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 돈으로 가자고 해놓고 왜 저희한테 그러는 건데요? 아프다고 이 미친 노인네야. 그러게 누가 거짓말하래? 짜증나 죽겠네. 하지만 그도 잠시 시어머니는 두 동서에게 밀쳐지며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동서들은 저희 집에서 불이 났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혹시나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까봐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며 연까지 끊어버리고 갔죠.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지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주라. 앞으로는 엄마가 당신 괴롭히게 못하게 하고 지금 만나는 누님이랑도 바로 정리할게. 우리 아이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아이? 너는 그래서 가정 있는 놈이 아이 두고 딴 년이랑 바람까지 피웠냐? 미안하지만 이미 버스 떠난 지 오래야. 그러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진작 내 편 좀 들어주든가. 내가 어머니랑 동서들한테 당하고 있는 동안 너 그 늙은 여자한테 미쳐서 밖으로 싸돌아다니느라 바빴지? 그러니까 그 멧돼지 닮은 누나한테 가서 잘 살아봐. 혜진아, 저기 내가 전부 잘못했다. 없던 돈이 생기니까 내가 잠시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살겠니?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나랑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주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예전처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네, 안 되겠는데요. 어머니랑 남편님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았는데 제가 미쳤다고 다시 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전부 꺼져. 어차피 돈 있으면 여기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당신들 전부 나가야 할 테지만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잘 살아보자고요.
저는 그 길로 남편 놈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며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선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울고불고 난리였죠.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는데도 말이에요. 에이, 여보, 제발 가지 마.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아이고, 천만에 생겼다고 방정 떨었다가 내 인생 종치게 생겼네. 진짜로 거지를 길거리에 낳게 생겼어.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이혼하며 제대로 된 재산분할과 함께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저와 이혼 후 인생이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재산분할하면서 남은 돈도 별로 없는데 저에게 본인 위자료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줘야 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전 남편의 친한 친구를 알고 있어서 우연히 연락을 했다가 전 남편의 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과 바람피웠던 여사장의 남편이 전 남편 놈 회사를 찾아와 뒤집어 놨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의 거래처 여사장과 바람피운 게 들통이 나서 그 길로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또다시 상간녀 남편에게까지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나마 남은 돈으로 반지하 월세집을 얻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같은 업계에 바람피운 사실이 소문이 나 뽑아주는 회사가 없는 데다 나이가 있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지 배달 일을 하며 시어머니와 간신히 먹고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중간에 두 동서들한테 도와달라고 찾아갔었는데 집 밖에서 아예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며 산 저를 무시하며 우습게 여기더니 제대로 본인들 인생이 우스워진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이혼 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친정이는 부산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신경 써주셔서인지 딸아이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저는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해 일을 하며 도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달 월급도 꼬박꼬박 잘 받고 있고요. 부모님께 일을 배워 나중에 부모님의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에요. 남편과 이혼 후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는 앞으로 딸아이와 뭘 해 먹고 살지 고민이 많았는데 다른 일을 하며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같은 고생을 해도 부모님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일을 배우며 힘든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식당 일을 해보니 제법 제 적성에도 맞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 두 사람이 사는 게 힘든지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 가게에 쳐들어와 울고불고 난리였죠. 여보,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도무지 쓸쓸하고 외로워서 살 수가 없더라. 우리 딸도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도 나랑 헤어지고 나서 나 많이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래, 희진아. 어차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너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건 바라지 않니? 응? 나도 아들놈이랑 둘이서만 살다 보니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착한 며느리였는지 알겠더라. 내가 너같이 좋은 며느리를 두고 그 못된 것들 챙기며 잘해줬었으니 네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희준아, 너는 나랑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네, 전혀 안 불쌍한데요. 불쌍하면 그동안 당신들한테 속고 산 내가 불쌍하겠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못하겠어? 아니, 나 절대 이 가게에서 못 나가. 당신이 나랑 다시 합치겠다고 할 때까지 나 여기서 평생 살 거야. 맞다. 나도 희진이 네가 우리 아들이랑 살겠다고 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저희 부모님 가게 바닥에 벌러덩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희 아빠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물을 대야로 퍼와서 두 사람에게 부어버렸으니까요. 장인어른,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래요. 사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해? 너무한 건 인간 같지 않은 니들이겠지. 이 여편네야, 당신이야말로 다른 며느리를 보는 데서 우리 딸한테 설거짐을 부었다며? 그래서 나는 똑같이 해준 것뿐이라고? 잘 살아보겠다고 고생한 우리 딸 무시하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니들한테는 이 설거지물도 아깝다. 당장 꺼지지 못하겠어? 어디 다시 한번 설거지물 불어줄까? 아닙니다.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에게 혼쭐이 나며 주랭랑 치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두 사람을 정말로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해 혼쭐을 내줬으니까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일을 겪는다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일이 가장 힘든 일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남아있는 저희 사랑하는 딸과 진짜 제 편인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제 인생도 찾아보려 합니다. 저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